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가르침은 학생들로 하여금 바다를 사랑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다에 대해 일일이 가르쳐주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로 하여금 바다에 대해 질문하게 하고 스스로 탐구하게 하는 수업이 진정한 배움이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박 선생님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소 학생들에게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수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 교실 안에서 질문을 하는 학생은 한 반에 한두 명 뿐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이 왜 질문을 하지 못할까? 그러다 한 가지만 바꾸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질문 형성 기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 방법을 자신의 수업에 바로 적용했습니다. 마침 박 선생님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자신들의 이야기로 책을 출판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교사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그 질문을 탐구해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학생들에게 4가지 질문 생성 규칙을 소개했습니다. 1. 가능한 한 많은 질문을 하기. 2. 어떤 질문이라도 토의, 판단, 답하기 위해 멈추지 않기. 3. 진술된 대로 정확하게 모든 질문을 적기. 4. 질문이 아닌 문장은 질문으로 바꾸기. 선생님은 소개를 마친 후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4가지 규칙들 중 여러분들이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규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과 선생님은 질문에 대해 간단히 토의했습니다. 그 후에 선생님은 미리 구상했던 한 문장을 학생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은 나를 성장하게 한다. 학생들은 모둠을 만들어 이 문장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포스트잇에 바로 질문을 적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접 질문을 만드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4가지 질문 생성 규칙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했던 학생들도 나름대로 4-5가지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는 평소 국어 수업 시간만 되면 엎드려 자거나 친구와 어제 했던 게임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간단한 설명과 함께 모둠에서 만든 질문을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분류하게 했습니다. 폐쇄형 질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개방형 질문을 폐쇄형 질문으로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과 각각의 질문이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토의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웠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형식의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답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토의를 마친 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프로젝트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질문들 중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질문을 5가지씩 선정하세요. 학생들은 모둠원과 토의하여 질문 5가지를 선정하고 도화지에 옮겨 적은 후 친구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만든 질문 목록을 교실에 게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고 배움 일기에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나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다. 라고 썼습니다. 박 선생님의 국어 수업에는 작지만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발판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